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온앵커의 당잠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앵커의 부재로 하루만 제가 좀 통진행을 하고요. 앞서서 특집 코너 진행으로 조금 일찍 출근을 했는데 계속 저와 함께 하시죠. 뉴욕 증시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틀분을 봐야 하는데 그 이틀 내용을 현지 시간 금요일 미 증시만 봐도 모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수치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 사이의 수치죠. 3대 지수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손잡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받게 됐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쳇말로 멱살 캐리라고 하죠. 멱살 캐리하는 두 파트가 AI 반도체와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미 증시에서 2조 달러 돌파하는 기업이 이제 세 기업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는 그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날은 반도체 지수 안에 구성 종목 있죠. 전 종목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장 이렇게 과열이 됐는데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한쪽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버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적으로 약세론자인 레이 달리오마저 미증시 과도한 버블 아니다. AI 관련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평가로 선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긍정적으로 이끈 건 PC의 안도감이 가장 컸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 근원 수치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 전에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쇼크 수준으로 나와서 물가 이거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계감이 있었는데 그 경계감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CPI하고 PC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그 밖에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적당히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경제 지표가 너무 뜨거우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데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덜 나왔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비치보다 덜 나와서 이 정도면 물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국채금리가 빠지자 역시나 성장주다. 이 공식이 그대로 성립된 하루였습니다. 특징주 가운데 보면 대래 폭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호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때 우리 AI 특수 누리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개인용 컴퓨터 회사인데 이 컴퓨터 회사, PC 회사마저 AI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결국에는 귀결되는 포인트는 AI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비만 치료제의 대표주자 일라이릴리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그 치료제가 GLP-1 계열이죠. 원래 만들어진 건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만도 잡히는데 해서 나중에 나온 게 비만 치료제죠. 그 밖에 이것이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의외로 대사 질환이 이제 지방 간염에도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포인트인데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지방 간염 치료제 관련주들이 같이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 바이오주가 덩달아서 움직였고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쪽이 폭락을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해서 내부 통제의 내용 중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라는 보고서가 SEC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급락을 했고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이랄까요. 일단 이 한 종목의 급락에서 멈추고 다른 지역은행까지 크게 전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들의 반응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PC, CPI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둘 다 공통적으로 미국의 개인들, 장바구니 어떻게 되나 물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발표 기관이 다릅니다. 집계하는 쪽이 다른데 품목이 약간 차이가 있죠.
PC는 건강보험료 등의 우리가 소비하는 직접 소비뿐만이 아니라 간접 소비 지출까지 포함을 시키고 CPI는 간접 지출을 제외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동차, 음식, 주택에 좀 치중이 돼 있고요. 이쪽은 실제 물가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사실 목표치로 하고 있는 물가 2% 목표치는요. CPI가 아니라 근원 PC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CPI에 더 주목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발표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CPI가 아무래도 PC보다 좀 집계하는 수준이 좀 적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발표합니다. 매월 10일에서 14일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드라인 뉴스 기사는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PC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마지막 주 금요일 이제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거의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살짝 묻히는 감이 있지만 연준이 보는 건 이거다. 그러면서 시장은 그래 CPI 쇼크였지만 PC 괜찮잖아. 그래서 성장주 아주 괜찮아 라는 논리가 전거래일에 나타났던 겁니다. 좀 세부 항목 비중 체크를 해봤는데 CPI는 확실히 주거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제 의료 서비스 등등 다른 간접 지출까지 포함하고 있는 쪽은 PC가 확실히 높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전거래일에 미국의 국채금리 많이 빠졌습니다. 10년물이 한 4.2% 밑으로 내려가자 성장주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서 기업은 엔비디아 있고 일라이릴리 있다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은 그 기업 이슈보다는 이런 매크로 환경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보는 편이 해석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미국은 반도체와 바이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도 반도체 바이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게 이런 반도체 바이오 오르는 건 좋은데 에너지 섹터의 강세도 있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장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80 근처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로이터 통신의 속보 내용 보면 결국에는 검토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2분기까지 원유 감산을 연장하겠다. 즉 기름 가격 올리는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 유가가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후에 물가가 또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델 한번 들어갈까요? 델, 모건스탠리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탑픽으로 꼽았고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AI죠. AI 특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AI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주호에서도 마이크론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 이러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다 이제 AI죠. 예. 애플 지난번에 전기차 포기를 해서 그 AI 전기차 관련 쪽을 이제 AI 부서로 인력을 다 재배치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AI고 약세론자인 파이퍼 샌들러 증시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시티에서도 긍정평가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특히 이제 AI 키워드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강했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서버 기업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월풀 밀어내고 S&P 500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3월 18일 개장 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기반의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엔비디아 칩을 받아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과정에서 액침 냉각 같은 뭔가 쿨링 시스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인은 AI로 인한 서버의 호황 이겁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동맹 상황인데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동맹이 굉장히 강해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손잡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좀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샘 엘트만에 이어서 메타 커버그 CEO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죠.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했는데 AI 반도체 협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기업명 하나 추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AMD, 엔비디아의 그 다음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GPU, AI 칩의 대표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AMD도 요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협력사가 이제 유력시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AI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늘 이제 불안하죠.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주가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좀 재미있는 레포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프라 투자의 역사 초간단 둘러보기 삼성증권의 레포트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왔고요. 과거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까지 투자가 단행이 되었는가 거의 2년 안팎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통신장비 인프라 사이클 2년 차의 성장률 피크입니다. 보면 이제 통신장비 인프라 지출을 위한 규모를 보시면요. 1년 차 피크 있을 때가 3G였는데 LTE 도입할 때는 2년 차가 피크였고 5G도 2년 차가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보면 투자 추이 2년씩 두 번의 국면에서 피크가 한번 KPX가 확 느는 그런 시세가 나왔고요. 시스코의 주가가 그때 탄력적으로 보였죠. M&A부터 시작하면 4년간의 급등이었고 이제 투자 단행기로 보면 한 2년간의 주가 강세 흐름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추이도 보시면 대체로 2년의 피크인데 하이퍼스케일 KPX 추이입니다. 이쪽은 보면 이제 3년차 쪽에서 피크가 한 번 있었고 아마존 KPX는 이거 이제 성장률 피크인데 요 아래 막대 그래프로 보셔야 됩니다. KPX는 2년 차에서 피크를 확실히 강하게 찍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3년에 다운턴에 들어갈 뻔했었는데 AI가 확 살렸었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의 상승세를 시원했는데 아직 피크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논리가 이런 인프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익 사이클을 비교인데 확실히 이제 이익과 반도체 지수의 사이클은 동행을 거의 근접치까지 했었는데요. 요때 반도체 지수가 팬데믹 이후 때 약간 이제 꼬여가지고 좀 벌어졌었죠. 요 격차 가 이제 줄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늘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이익이 따라올 차례입니다. 이익이 그 흐름을 좀 가지고 가줘야겠죠. 지금까지는 AI 서비스로 주가 선행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AI 클라우드 디바이스까지 연결이 돼서 이익이 찍혀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자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특히 AI 반도체 쪽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어서 과거에 보여드렸던 밸류체인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 밸류체인들 이게 메인이죠. 지금 엔비디아는 GPU고 GPU 옆에서 붙어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기 때문인데 IDM,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세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공정, 장비단, IP, 장비, 부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HBM은 메모리고 GPU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뭔가 주력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면 같이 움직이는 쪽입니다. 테마성 움직임도 좀 강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거래일 우리 시장 정리를 빠르게 좀 해볼까요? 휴장을 앞둔 대기 심리가 아무래도 컸었죠.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PCE 경계감으로 인해서 보합 근처에서 눈치를 보는 움직임. 그나마 장 후반 들어서 우리 시장 좀 힘을 냈는데 그 이면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양시장에서 사자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요. 아무래도 요즘 지수가 빠질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관의 매도였는데 이날도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 압박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동안 PC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세 출발 예상입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 넘게 뛰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마감됐던 게 선물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였긴 했지만 반도체하고 러셀 2000 지수까지 미국에서 좋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8% 상승 출발 예상입니다. 전거래를 움직였었던 섹터 분류입니다. 저 PBR주가 다시 한번 후반에 좀 힘을 냈죠. 여전히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저 PBR로 보내고 있다는
있다라는 게 하나의 뚜렷한 추계고 기아가 장중에 시가총액 50조 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방산바이오는 세로 뉴스가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조선 기자재 강했고 코인 쪽이 요즘 강하다 보니까 그쪽 거래소 관련 기업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일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강했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 유아용품, 키즈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아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 전면 재검토하겠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만난 사람들 한번 좀 보시면 2박 3일의 일정을 뒤로 하고 마무리하고 인도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만난 수장들이 꽤 있었죠. LG, 삼성 그룹 수장들도 만났고 윤 대통령도 마지막으로 만나고 나갔습니다. 반도체 이슈를 언급을 한 거죠. TSMC 의존도 문제를 언급한 거면 거기에 대만 의존도를 벗어나서 결국에 우리나라나 일본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XR 기기. 메타버스 기기 쪽. 요즘 애플이 새로운 메타버스라고 하긴 그렇고 공간 컴퓨팅을 지향하는 뭔가 기기를 내놓으면서 이쪽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수혜주 XR 기기 쪽도 같이 꼽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삼성증권의 주간 테마주 세 가지로 크게 꼽았는데요. HBM 쪽 밸류업 그리고 한쪽이 바이오입니다. 참고해 볼 만한 이제 기업들 여기에서 꼽고 있는 커버 기업들이고요. 이슈들 이렇게 보기 쉽도록 따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오 쪽은 요즘 패시브 쪽이 두 개가 맞물리고 있고 MSCI나 이전 산장 기대감 이런 쪽도 있고요. 아무래도 4월에 미국 임상학회 암학회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초록 공개할 만한 기업들에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관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쪽은 양쪽 끝에 있는 건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은 성장주 압도적으로 우위 강세인데 우리는 특이하게 정부 정책이 있어서 가치주가 같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 많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또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